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김영선 루시아 수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늘 푸른 성경 여정 구약 4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제 8강은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유다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역사를 잘 알아야만 마카베오 항쟁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마카베오기 상권은 기원전 167년에 시작된 마카베오 항쟁부터 시작해서 하스모노 왕조의 임금인 요한 힐카노스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카베오 항쟁이 시작되던 시점에서 그 항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쭉 다루는 거가 마카베오기 상권입니다. 마카베오기 상권은 마카베오 가문에서 시작된 하스모노 왕조를 옹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카베오기 학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의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80년부터, 그러니까 마카베오기 상권이 기원전 167년부터의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면 마카베오기 학원은 기원전 180년부터의 상황을 다루어서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기 학원은 마카베오기 상권보다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유다를 지배하게 된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 팔레스티나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때 알렉산더 대제는 사실은 엄청난 대제국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사실은 열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휘하 장군들이 그리스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으로부터 시작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 기원전 198년부터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기원전 320년부터 200년 정도까지 팔레스티나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는 세금만 충실히 납부를 한다면 나머지 삶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경제지배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복지의 주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신에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했고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유다인들도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전통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죠. 그죠?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주 거대한 유다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왜 중요하냐면, 이 도시는 지중해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중심지였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건축되고 관리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다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로 이주해서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지역의 중요한 유다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문학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혜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서는 기원전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72력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팔레스티나 지역을 다스리다가 기원전 198년에,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는 서로 팔레스티나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6차례의 시리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근데 기원전 198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드디어 팔레스티나 지역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를 마치면서 묵상할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에서 헬라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 간의 대립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두 그룹의 대립을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 안에서도 반대 정당들 간의 논쟁과 대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헬라주의자들하고 전통주의자들의 대립과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반대 정당들 간의 논쟁 사이에서 어떤 점이 유사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서로 마치고요. 그러면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